좋다고 하니까. 네, 방송 3사를 두루 아우르는 황기순 씨의 인맥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기념 촬영 시간인데요. 오늘의 부캐 주인공, 엉뚱하게도 그러나 하객들의 만장일치로 개그맨 엄영수 씨가 즉석에서 뽑혔습니다. 네, 정확히 받는 엄영수 씨. 너무 행복해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우리 결혼했어요. 잘 살겠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좀 내려주셔야죠. 네. 무슨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진실한 사랑, 새신랑 황기순 씨와 새신부 윤혜경 씨의 행복한 출발 축하드립니다. 네, 황기순 씨. 그동안 장애우들을 위해 휠체어를 보내는 등 많은 활동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생애 가장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그 만감이 교차해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어려움을 딛고 결혼한 만큼 모범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손범수 씨, 이천수 씨 참 그 사랑 표현법이 적극적인데요. 박태호 프로듀서는 데이트할 때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게 정말 궁금해요. 네. 저희 뭐 연애 시절엔 그럴 수 있죠. 그때는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 아름다워 보이고 말이죠. 즐겁고 뭐 그렇잖아요. 또. 벌써 이 근데 원래 그 사랑은 말이죠. 사랑은 예. 유치할수록 멋있다는 말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유치한 거? 어떤 유치한 그런 게 있어요. 거? 아이고 뭐 괜히 쑥스러운데 괜히 그 뛰어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넘어지고 말이죠. 그죠? 나무 둘레를 7바퀴 반 정도 빙그르 돌고 누구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나 잡아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박태호 프로듀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황기순 씨 행복해서. 네, 이번 소식은 차재정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이 영화가 저 영화 같고 이 드라마가 저 드라마 같고 종종 느끼시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스타 배우의 겹치게 출연도 한 이유입니다. 물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요. 이러다 보면 자신의 개성을 잃어가는 건 아닌지 오늘 문화기획에서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는 쉽게 만나기 힘든 바로 이분. 임재범 씨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임재범 씨가 오랜만에 연예가 중계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반가운 모습 임재범 씨 지금 만나보시죠. 임재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재범입니다. 그가 돌아왔다. 그 소리를 찾는 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를 만나보시죠. 좀 편안한 가수가 돼가는 길로 조금씩 노력을 할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딸내미하고 노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예. 또 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충실히 분리수거하고 그다음에 집사람과 집안일 나눠서 하고 얼굴 뜨거워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시는데 그 따님한테 노래도 좀 불러주세요. 동요. 예. 애 재울 때 매일 밤 불러줘요. 어떤 노래? 섬마을 아닌가요? 근데 가사를 바꿔달래요. 정말. 엄마가 섬그늘에는 싫대요. 그래서 아빠가 섬그늘에 해줘야 잘해. 10분에서 20분 경과 되면 넉다운 됩니다. 임재범 씨가 불러주는 자장가는 오히려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좀만 들려주십시오. 싫어요. 저작권. 저작권 때문에 싫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해서 또 이번 인터뷰도 노래 듣는 게 실패군요. 2001년 뮤지컬 배우 송남영 씨와 결혼하셨죠? 4살짜리 딸아이 지수의 아빠가 된 임재범 씨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 고해죠? 이런 얘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임재범은 독특한 사람이다. 독특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선입견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떠도는 얘기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 산속에서 지낸 적도 있다. 산속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꼭. 이유는? 내가 노래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내가 노래하는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제 자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스케줄이 한 달이 꽉 차 있었어요. 하루에 뭐 3개, 4개씩. 그걸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복이 나한테 굴러오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굴러오고 뭐가 온다 한들 명예를 바라고 인기를 바라고 내가 음악을 시작한 건 아니다 그러고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저한테 바보라고 그랬어요.
왜? 판도 그렇게 엄청나게 나갔고 이제 바람 불기 시작하고 탑10에 진입을 해가지고 1위를 눈앞에 보고 있는데 왜 그걸 버리고 갔느냐. 1991년 이 밤이 지나면을 빅히트시키면서 음악성을 인정받았죠. 20년 음악 생활을 하셨는데 음악에 처음 접근했을 때와 지금 2005년도 어떻습니까? 음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는 압박이에요. 아니 어느 분이신지 그럴걸요. 직위가 높아가시면서 이제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시고 또 경력이 오래 쌓이시다 보면은 조그만 실수도 본인이 용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좀 편안한 가수가 돼가는 길로 조금씩 노력을 할게요. 자유인 임재범, 그의 자유로운 음악 세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저희 연예가 중계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 배우가 여러 영화에 겹치게 출연하는 일이 유난히 많습니다. 오늘 문화기획에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극장가 최고의 화제작을 꼽으라면 배우 황정민 씨의 호연이 돋보이는 너는 내 운명일 겁니다. 개봉 2주 만에 황정민 씨 주연의 또 다른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두 영화 모두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배우 신하균 씨 역시 차기 작품이 열흘 사이에 개봉되면서 뜻하지 않게 자신의 작품과 흥행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같은 겹치게 출연은 한 작품에 몰두하기를 바라는 제작진에게는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마다 연기 호흡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한 배역에 몰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미지와 스케줄이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잘 만들어 놓은 배우의 이미지가 다른 작품 때문에 관객들에게는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개봉 시기로 이제 뭐 집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매체의 제약도 따르고 배우의 이제 또 그 스케줄이 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 작품이 끝나자마자 다른 작품을 잡는 배우들의 무리한 스케줄도 문제인데요. 이러다 보니 개봉을 앞두고 홍보를 해야 할 시점에 다른 작품 촬영에 들어가서 홍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 업계 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만약에 저희 쪽에서 만약에 A라는 배우가 먼저 출연 제의를 받아서 그게 가능하게 돼가지고 영화를 찍고 있으면 그쪽에서 좀 시간적인 안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배급사끼리도 어떻게 보면 그게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보다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개봉 날짜가 겹치는 이유는 바로 영화 배급의 문제 때문입니다. 영화 제작사 측에서는 흥행이 잘 되는 날짜를 골라서 개봉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헐리우드 대작이나 경쟁작을 피해서 흥행에 유리한 시기에 개봉하다 보니 이렇게 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손해기 부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령 뭐 임권택 감독 같은 경우에 뭐 서편제에 나오는 그 오정혜 씨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뭐 오디션을 했다라든가 뭐 장군의 아들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근데 최근에 뭐 어떤 기획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싶지가 않고 빨리빨리 기존의 어떤 배우들을 총동원해서 영화를 찍고 싶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모든 주연급 배우들이 겹치게 출연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겹치게 출연을 하지 않고도 성공한 배우도 많은데요. 이들은 배역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행도 좋지만요, 한때의 스타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